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자 나는 무작정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고 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정한 놈, 내가 지랑 결혼한다고 나 좋다고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는 그 좋은 배경의 남자들 다 뿌리치고 결혼해줬건만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우선이 아니라 시댁이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가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상님이라지만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지 마누라인 살아있는 나한테는 이렇게 개똥처럼 대하면서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당장 이혼이라 생각했습니다. 요 놈의 주댕이 나는 손으로 내 입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오밤중에 낯선 도로에 지갑이나 핸드폰도 없이 몸만 내쫓겨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내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내렸어야 했는데 밤새 걸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모든 일의 화근은 내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조용히 갔으면 지금쯤은 집에서 편하게 발 닫고 잠이나 자고 있을 텐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나는 오늘도 홧김에 성질대로 하다가 남편의 복수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밤이 늦어 도로에 운행하는 차도 없고 길눈이 어두워 여기가 어디쯤인지 얼마나 더 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쁜 놈이 가란다고 진짜 가냐? 싶더군요. 한참을 걷다가 지쳐 길가에 앉아있던 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히치하이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0톤 트럭이었습니다. 평소 저런 큰 트럭도 한번 타보고 싶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타고 싶은 건 아니긴 했는데 그러나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설까 싶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나를 그냥 쌩 지나쳐갔고 이런 나쁜 놈아, 너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놈이다. 저는 트럭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끼익 저만 취해서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설마 나를 태워준다는 건가? 저는 냅다 뛰어 트럭으로 가 차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올라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한 거요? 아하, 아닙니다. 혹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서울 양천구로 가는데 어디로 가셔? 그럼 가는 길에 저 강남 가는 길 위에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서울 들어가면 내려줄 테니 거기선 알아서 가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핸드폰 지갑 하나도 없어서 돈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고 해달라는 게 많아. 배고프니 밥도 사달라고 하지 그래? 사실 춥고 배도 고프긴 한데 히터 먼저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참, 난 밤새 달려야 해서 히터 틀면 졸려서 곤란한데. 전 밖에서 한참 떨었더니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자 트럭 운전사는 그럼 히터 틀고 길가에 한잠 자고 가야겠네. 안 그래도 나도 졸리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도로가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트럭을 세우고 트럭 안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낯설고 좁은 공간에서 외간 남자와 둘이 밀접해 있으니 잠도 오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이리 뒤척저리 뒤척했더니 트럭 운전기사는 실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잠 좀 잡시다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외간 남자랑 있으니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털끝 하나 손도 안 댈 테니 걱정 마시오.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내가 매력이 없나 싶고. 참, 차 태워줘. 돈도 줘. 히터 틀어줘. 이제는 그래, 너 이쁘다 얘기까지 해줘야 돼?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일세. 또 뭐가 더 필요한지 얘기해봐요. 드러나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트럭 운전기사에게 나는 원하는 걸 얘기했고 기사는 이 여자가 진짜인가 싶어 한참을 생각하는 눈치더니
그럼 넓은 뒷자리로 건너가서 합시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틀어가는 히터 덕분인지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건지 더 이상 춥지 않고 사우나 같이 후끈했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요. 밥 사달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네 그려. 호은아는 웃으며 트럭 운전기사의 팔짱을 끼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식당에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으며 트럭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밤중에 도로에 있었던 거요? 실은 어제 시댁 제사 다녀오는 길에 남편하고 싸우고 화내며 내렸어요. 그 나쁜 놈은 그냥 가버리고. 이때다 싶어 저는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사 지내러 시댁인 경주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신랑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종갓집이라도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지내는 건 너무 무리 아니야? 내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하면 적어도 어머니가 장이라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려가서 요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장 봐서 부랴부랴 경주 내려가서 제사상 차렸으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 우리 집 제사 12번 다달이 있다. 며느리가 너 혼자뿐이니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 못한다고 하면 나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다 결혼해달라고 졸라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랑 신우 2명 당신까지 모두 도와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며 난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아버님은 당신 데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려가 버리고 어머니는 허리 아파서 못한다. 신우들은 여행 갔다. 애 어려서 못 온다. 결국엔 제사상 나 혼자 다 준비하고 차리는 게 한두 번이야. 엄밀히 말하면 나는 당신의 핏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냐고. 나 식모로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고생 많을 거라고. 집도 당신 이름으로 사주시고 부모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 받을 만큼 받고는 좋아서 이기에 벌어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누가 보면 몇십 년 혼자 제사상 차린 줄 알겠어?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더러워서 그놈의 집 가져가고 결혼 물러. 난 제사상을 내가 준비한다는 게 불만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랑 다르게 모두 나물나라 하는 당신 포함 시댁 식구들 태도에 불만이라는 거야. 나도 너 이러는 거 질린다. 걸핏하면 결혼 무른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보는 태도며.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린 거 너무 티내지 마라. 차 세요. 나 내릴 거야. 자초지정을 다 들은 트럭 기사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분명 내가 잘못했네라는 뉘앙스로 한마디 하려다 괜히 참견해서 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그랬구먼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군요. 분명 이 아저씨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할 줄 알고 역시 연륜이 있으니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빠르고 대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가 뒤로 한 발 물러서니 순간에 제 화를 누그러뜨리는데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달리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러서니 오히려 제가 좀 멋쩍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 아저씨의 외모가 제 이상형과 부합하기도 했고 덕분에 오랜만에 쿵짝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고. 혹시 결혼하셨어요? 했지. 애도 벌써 다 커서 지 밥벌이 하는데. 사모님이랑 금술은 좋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는 사별한 지 몇 년 됐어. 살아있을 때는 금술이 좋았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내분 그릴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우시겠다. 그럴 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참, 이 아가씨가. 아니, 아줌마가 당돌하기도 하네. 그래서 싫으세요? 난 단순한 놈이라
골치 아픈 건 싫어. 한 번이면 됐지. 아저씨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건 소중한 재능 낭비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나가자고요.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내세요? 아니, 난 안 지내. 나는 막내라 우리 형님이 알아서 지내지. 형님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시지. 나만 그냥 아내 기일날 아내 좋아했던 것만 몇 개 밥상에다 놓지. 저 어떠세요?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알아? 호호, 저는 아저씨 너무 좋은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운데 여기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되죠? 전화 드릴게요. 자주 만나요, 우리. 트럭에 타고 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저는 기사의 손을 잡으며 밥을 먹어서 졸린데 조금만 더 쉬었다 가요. 라고 말했고 트럭은 졸음 쉼터에서 한참을 서 있다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지자 그제야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는 트럭에서 저는 곤히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제사 때문에 남편과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신사 한탄을 늘어놓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십 년이 지나야 서로 맞춰가고 서로의 의견이 수그러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면서 배려심 많고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딱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정하고 정착을 해야 할 텐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네요. 제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